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코인 노마드. 안녕하세요. 코인 노마드입니다. 코인게코 마켓캡 3.5% 상승해서 비트코인 3만 불, 이더리움 2천 불이 되었습니다. XRP도 42센트 4% 정도 상승하고 일주일은 8.5% 상승해서 약간의 회복을 보이고 있습니다. SEC 게리 겐슬러가 늘 말하던 증권 이외의 상품은 상품 선물 거래소가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는데 드디어 황당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 규제 목적을 위해서 증권이나 상품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말하는데, CNBC 스쿼크박스 인터뷰에서 로스틴 베남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간주되는 디지털 자산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아닌 CFTC 상품거래위원회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증권으로 간주되는 디지털 자산은 증권거래위원회 SEC 게리 겐슬러의 감독을 받아야 하고, 상품으로 간주되는 자산은 자신의 CFTC 상품거래위원회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제는 SEC와 CFTC 두 군데에서 나서는 모양입니다. 수천 개의 디지털 자산은 자연스럽게 일부는 증권이 될 것이고 일부는 상품이 될 것이라고 정의했는데요. 증권인지 상품인지를 분석해서 어디에 규제를 둘지를 알아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런 발언까지 했습니다. 입법적 관점에서 기술의 참신함을 고려할 때 전통적인 증권법에 따라 증권을 구성하는 것과 상품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렵다라고 말하면서 두 가지 다른 법적 구조를 감안할 때 적절히 규제하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버남은 시가총액 측면에서 가장 큰 두 개의 암호화폐 자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사실 증권이 아니고 상품으로 간주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상품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고 이더리움도 상품이라고 전임자들은 말했다고 언급하면서, 실제로 증권으로 분류되는 코인이 수천 개는 아니더라도 수백 개 있을 수 있지만 각 기관이 상품과 증권에 대해서 각각 관할권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코인 중에는 사실 상품이 증권보다 더 많은 것으로 본다 말을 했는데요. SEC와 CFTC 사이에 인식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두 기관이 대중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동일한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각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지난주 크립토 코인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소비자 보호를 받지 못했고 시장에서 가치가 손실되었으며 현재 고객 보호 장치가 전혀 없음을 확인했다고 말하면서, 많은 국가 수준의 규제와 감독을 가지고 있지만 시장 감독 측면에서 전통적인 금융시장과 관련해서 당장 규제가 많지 않은 것을 인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고객을 보호하고 적절하게 공개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향후 몇 년 동안 성장과 성숙을 지원하는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시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코인텔레프는 한국국세청이 테라폼 랩스와 공동 창업자에게 탈세 혐의로 78밀리언 달러, 7,800만 달러, 1,000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국내 암호화폐 과세에 불만을 갖고 테라 폭락 직전에 테라의 국내 사업을 청산하려 했다고 강조하면서, 테라폼 랩스는 지난해 6월 법인세 및 소득세 탈루 혐의로 세무당국의 감시를 받고 있었고, 조사 결과 회사가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버진 아일랜드에도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두 회사가 모두 해외에 등록돼 있지만 실질적 경영권은 한국이고, 한국의 법인세법에 따르면 세무상 실제 관리하는 곳이 등록된 국가보다 먼저 고려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10월 초 테라의 자회사는 총 500억 원을 부과받았다고 전하고 있는데, 소득세로 360만 달러 46억 원, 법인세로 3,470만 달러 447억 원을 부과받고 한국의 특수금융범죄수사대가 소환해서 수사를 벌였다고 코인텔레프는 전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수석 분석가인 마이크 맥글로는 테라 USD의 붕괴가 스테이블에 미치는 영향은 시장 성장에 의존하는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
가까운 미래에 위험에 처할 수 있음을 말해준다라고 코인텔레그래프 인터뷰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테라와 스테이블 코인 UST의 붕괴가 암호화폐 커뮤니티에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의 위험성에 대한 교훈을 주었고 다른 유형의 디지털 자산 시장 자산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즉 앞으로 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위험 자산의 일부가 물에 빠지면 누가 옷을 입고 있는지 누가 옷을 벗고 있는지 알 수 있다고 말하면서 상승해야 하는 시장에 필요한 디지털 자산은 남아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없어질 것은 없어지고 남아있을 것은 남아있는다. 테라 USD에게 일어난 일은 매우 불행한 일이지만 결론은 우리가 오래 지나가야 할 관문이었고 또 다른 이런 종류의 코인들을 제거하기 위한 일 중에 하나였다고 설명하면서 암호화 커뮤니티가 디지털 자산을 활용해서 금융산업을 한 번 더 변화시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시바이누, 도지코인 등 우스꽝스러운 것이 아니라 기초를 구축하는 것으로서 돌아가야 하고 기술과 시장의 변화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장래에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 시장을 어렵게 할 수도 있고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많은 방법들을 찾아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CNBC 인터뷰에서 헬리콥터 머니로 당시 유명했던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이 비트코인이 정부로부터 두 가지 실존적 위험에 직면했다고 경고했습니다. 비트코인이 가진 위험 중 하나는 훨씬 더 많은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투자자들은 이거를 무시하지 말고 인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크립토는 이제 임무에서 실패했다라고 말하는데 비트코인과 크립토는 투기성 자산으로는 성공했지만 이제 법정 화폐를 대체하기 위한 것에서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법정 화폐의 대용품이라면 비트코인을 사용해서 식료품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인데 비트코인은 여전히 작은 가격 지불에 불편하고 변동성이 날마다 크게 다르고 안정성도 없기 때문에 화폐의 한 형태로는 법정 화폐를 대체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캠브리지 대체금융센터 CCAP는 최근 연구 보고서에서 2021년 9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데이터를 수집했는데 중국이 여전히 비트코인 채굴 해시율을 21%를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비트코인 채굴의 선두는 미국으로 37%, 중국이 다시 2위로 재등장하면서 21%, 카자흐스탄 13%, 캐나다 6%, 러시아 4%로 나타났습니다. 결과적으로 CCAF는 중국의 비트코인 채굴 산업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급증했을까 의문이 든다고 말하면서 2021년 6월 중국 정부의 금지령 이후 보고된 전국 해시레이트는 7월과 8월 동안에 사실상 0으로 떨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고된 해시레이트는 갑자기 9월에 급증하면서 전체 시장의 22%로 2위를 차지했는데 한두 달 만에 이 정도 규모의 복귀는 물리적으로 감안할 때 불가능해 보이고 이런 규모의 기존 호스팅 시설을 찾거나 추적할 수 없는 새로운 호스팅 시설을 건설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부들이 VPN을 사용해서 위치를 숨겼다가 갑자기 안전하다고 판단하여 숨길 필요가 없어졌다고 보고 있는데 비트코인 채굴을 금지하기로 한 중국의 결정은 실제로 석탄이 아닌 비트코인 채굴에 주로 수력,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녹색 에너지를 사용한 비트코인 채굴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산업으로 둔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코인 노마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